반갑습니다. 우리 나연구소 독서 모임 6월 선정 도서는 우리 팀페리스가 아니고 MJ 드마코인데 오타가 났네요. 네,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자선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1장, 2장이죠. 1장은 이제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과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도달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책을 보고 이 부자가 되는데 추월 차선이 있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고, 생산자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서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책입니다. 정말 책처럼 뭐 부자가 되는데 뭐 7, 80 노인네가 돼서 부자가 되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젊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생할 때 부자가 되어서 이 삶을 누리고 즐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산자라는 개념이 정말 와닿았어요. 모든 부자들은 다 생산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그런 거를 되기로 마음먹고 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소비자의 마인드와 생산자의 마인드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프롤로그에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나오죠.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부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길은 존재한다. 40년 빨리 은퇴해서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린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또 뭔가를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마의 조언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는 것들 중에서 이 돈이 벌리지 않는 것, 부자 되는 거랑 관계없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정말 젊은 나이에도 부자가 되어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적용할 것은 일단 앞에다가 제가 목표를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50살 전에 일단은 100억 부자가 되겠다. 목표를 세웠고요. 그 방법은 이제 사업도 지금처럼 하면서 공부는 결국 해야겠더라고요. 부자들의 마인드와 방법들 공부해야 되고,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자들을 만나야겠죠. 토지와 부동산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부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우리 이제 7월 달부터 이 100억 부자 캠프에 등록을 해서 거기 같이 함께 배우려고 하고, 조금씩 어떤 기회가 되면은 투자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들 너무 길게 잡지 말고 50 전에 해보려고 하고, 이것들을 학원과 신념화해서 매일 또 제 신념으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우리가 젊고 지각이 있고 생기 넘칠 때다, 이런 것들을 보았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 같아요. 뭐 항상 저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책 쓰기도 제일 좋을 때가 제일 지금이고, 투자하고 부자가 되기 제일 좋을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번다, 이 말도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MJ 드마코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많이 봤다고 해요. 책을 보면서 또 부자들의 생각을 공부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또 봤다고 하죠. 그 리무진 얘기가 나오는데, 고객들의 니즈, 고객들이 뭘 원하고 고객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낸 게 이 사람의 사업의 시작이었고 성공의 비결이었잖아요. 33세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다. 멋있죠? 느낀 거는 책을 봐야 한다. 또 고객의 니즈에 관심을 갖고, 역시나 사업의 핵심은 이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적용할 것은 늘 고민을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문제가 뭔지. 요즘에 제가 이렇게 부자 되기 꽂히다 보니까는 또 느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실제로 부자들이 많지 대부분 제 주변에서 그럴지 몰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돈 공부를 해야겠다. 그 관련 책들도 지금 몇 권 사놓고 계속 이 책을 포함해서 보고 있고 보려고 합니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이 중요하죠. 정말 과정.
부자가 되는 과정이 중요하고, 네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하죠. 지도와 방향은 이제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 그리고 역시나 기본이 되는 나라는 차량, 자기 발견인 거죠. 그리고 길, 어떤 길을 가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리고 속도, 결국 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책도 안 나오고 글도 안 써지고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과정을 즐기자. 부자들도 봐도 정말 그냥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경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런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정말 부자들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고 행동을 따라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보고 만나서 배우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실제로 그렇게 좀 해보고 있고요. 재무지도, 이게 부자가 되려면 신념 체계를 바꾸어라, 핵심 사고 방식을 바꾸고 정립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정말 이 핵심 사고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의 뿌리 같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장착이 되는 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핵심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죠. 빚에 대한 관점, 시간에 대한 관점, 뭐 교육, 돈, 주요 수입원, 부자들의 전략, 부에 대한 인식, 방정식, 목적지, 책임감, 통제감, 삶에 대한 생각. 역시나 이것들을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일단은 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해서 다양한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 책에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식, 주요 전략들, 부에 대한 인식들, 방정식, 목적지, 삶에 대한 인식, 정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좀 적어놓고 보면서 한번 제 신념화로 삼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부의 추월 차선에서 본 거 3개, 깨달은 거 3개, 적용할 거 3개로 정리를 했고요. 일단 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빚이 나를 통제하는가, 내가 빚을 통제하는가, 이런 문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빚이 나를 통제할 때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빚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집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은행 빚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일단은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빚을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빚이 나를 통제하게 냅둬야 될까,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적용할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과거와 미래, 이제 이 반복적으로 제가 이 빚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애들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돈이 쓰여야 될 상황들에 자꾸 이게 떠오르거든요. 아,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내가 빨리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 자체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고, 빚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적용할 부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거와 미래, 요거가 이제 내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빚이 얼마고 앞으로 미래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통제하기로 했고요. 일주일 동안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if된 뭐 기법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if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내가 현재 이렇게 딱 머물 수 있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머무르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순보기 명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면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이제 현재에 머물도록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빚에서 빚이 나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속박된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는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저자가 MJ 드마코가 얘기하는 부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신체, 세 번째는 자유,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부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깨달은 거는, 제가 수입을 목표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읽었던 책도 뭐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뭐 월 1,000만 원, 그리고 몇억 부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부자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수입과 돈에 대해서 제가 한정 짓는 걸로 지금 생각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를 수입 내가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벌겠다, 1년에 뭐 자산을 얼마를 늘리겠다, 뭐 몇 년까지 얼마를 하겠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구나. 얘가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부의 3요소에는 해당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적용할 거는 일단 이 작가분이 말하듯이 가족과 신체와 자유에 있어서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 8월에 제가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목표를 정할지 요거를 좀 일주일 동안 좀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월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본 거, 직업은 한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한 생각이던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던데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한심한 이유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되고 영향력과 통제력을 빼앗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그거는 이제 한심한 상황으로 밖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는 뭐 같은 얘기인데, 영향력과 통제력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에는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나의 자유를 가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거를 또 하나 여기서 정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삼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랜딩 페이지 재능 판매가 있거든요. 랜딩 페이지를 크몽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외주 프리랜서로 이제 제작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제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후순위로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어떻게 됐건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갑에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시간 맞춰 가지고 뭐 제 시간을 써 가지고 이제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해도 제가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외주 제작 프리랜서는 후순위로 좀 가장 뒤로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가격도 제가 좀 공격적으로 싸게 좀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일단은 제 시간을 사용하고 저한테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좀 더 올려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3가지 진행을 해보고요. 적용할 거 진행을 해보고 다음 주에 이 3개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적용할 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일주일 동안 사소한 어떤 그 화라도 성내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7월, 8월에 이제 그 제주도 여행 가겠다 이거 있었는데, 일단 그 2개는 일단 다 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는 거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마음챙김 해가지고 좀 잘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는 것들은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뭐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거 한 8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좀 처리하기로, 하나씩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